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계약금 없는 계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계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계약금이 꼭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계약금을 주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단 말인가? 네, 물론 가능합니다. 자, 법적으로 이 계약금이 이 계약의 필수 요소는 아니거든요.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또 하나의 계약일 뿐이에요. 자, 법리상으로는 엄연히 별도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계약만 하고 잔금일날 일시불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식의 그런 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계약금도 없는 계약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도 내가 마음이 변하면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자, 왜냐면 어차피 계약금도 안 걸었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내가 계약금 떼일 걱정이 없겠네. 자, 그러면 그냥 해지해도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으니까 계약의 구속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도 커진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계약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만큼 내가 작게 건 계약금만큼만 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금이 아예 없는 계약이라면 자, 그만큼 계약에서 오는 구속력이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자, 원룸을 계약하는데 원룸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걸고 왔어요. 자, 그런데 와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그 원룸으로 이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자, 쿨하게 그냥 계약금 10만원만 포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잔금 안 치러도 되고 들어가기 싫은 집에 억지로 이사 안 가도 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계약금이 작으면 그만큼 해지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금이 아예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이 계약 자체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계약금 없는 계약이 오히려 더 강한 계약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성립이 되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중간에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내 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약의 기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약금에 의한 해약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사건이에요. 자, 대법원에서 2008년 3월 13일에 선고된 2007-73611 판결입니다. 자, 사건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해외에 체류 중인 상위 명의로 된 집을 장모님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와서 집을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에요. 자, 이 장모님은 사위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을 6천만 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매수인은 계약 당일내는 준비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약금 약정만 하고 이 계약금을 다음날 주기로 했죠.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장모님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사위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사위가 말하기를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매수인한테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라는 말을 알리고 계약금을 보내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매수인은 진짜 장모님 말대로 돈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매수인은 일방적으로 계약금 6천만 원을 그냥 입금을 해버렸어요. 자, 그 후에 이 장모와 사위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일단 부인을 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 매수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송금된 계약금 6천만 원. 자, 이 6천만 원도 매수인 앞으로 변제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되돌려 주었어요. 아마도 이 장모님과 사위는 계약금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으니까 뭐 따로 돈 물어줄 것도 없이 그냥 이대로 계약을 끝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매수인 역시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아파트 소유자인 사위와 장모를 공동 피고로 해서 계약서상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이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위약금 약정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장모님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라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자, 무권 대리라는 거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이제 대리 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무권 대리를 하게 된 장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장모가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 거니까 손해배상 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요. 계약은 실제로 이 계약금이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은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기도 하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사자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자기 맘대로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는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없는 계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계약 해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해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계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민법 제565조 해약금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하려면 일단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한 집의 동네가 만약에 악재가 생겨서 그 동네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계약금도 그냥 포기하고 그 집에 잔금도 안 치르고 그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일단 집을 팔겠다는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동네에 호재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값이 막 오른다면 계약금만큼을 더 물어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매수인에게 주면 그 집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단 언제까지요? 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예요. 만약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를 해버리면 해약금에 의한 해약은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행에 착수란 뭐냐면
주로 이제 중도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자, 그 중도금 지급, 또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잔금의 지급이 이행의 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약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약금에 의한 해약을 하려면 뭐라 그랬죠?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지급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주제처럼 계약금이 없는 계약을 하게 되면 앞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 해약금에 의한 해약조차도 할 수 없고 계약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앞에서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금 없는 계약이 계약금 있는 계약보다 오히려 더 구속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약은 했지만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까 계약을 내 마음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계약을 하되 만에 하나라도 계약을 해약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를 해둔다면 자, 반드시 계약금을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